오늘 이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상시훈련법, 그 중에서도 이제 5조 해가야 합니다. 먼저 기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더라? 반복이 필요하더라. 그 반복이 훈련이다. 그런데 그 반복을 정시에 반복하는 정기훈련 11과목이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자타력을 병진해서 하는 이 상시훈련이 있더라.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정기훈련은 작은 선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시훈련은 큰 선원이다 그랬어요. 보통은 거꾸로 생각하시거든요. 정기훈련 가는 것이 큰 선원이다 생각하고, 상시훈련을 뭐 선원이라고도 생각 안 하지. 그냥 바로 해제죠. 정기훈련 끝나면 해제죠. 그러네요. 제가 옛날에 저기 교당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그 청년 훈련을 끝나고 해제식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해제식하고 술 드시지 마세요. 정기훈련에서 열심히 수양 연구해가지고 정신을 맑혀서 거기다가 그 맑은 정신에 술을 부으면 쓰겠냐. 술 먹은 놈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정기훈련이 끝나고 해제식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결제식인데 더 큰 선언의 결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시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상시훈련이다. 지금 우리가 종교가에서 보면 정기훈련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상시훈련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또 상시에서도 자력으로 하는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쉽게 말해서 타력을 통해서 하는 뭐 법회, 예배,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내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수행으로서 신앙으로서 해나가느냐 하는 것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시훈련은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은 정기훈련도 아니고 교당장시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상시훈련입니다. 상시응용주의 사항이에요. 그러죠? 교당 겁나게 많이 오는 것 같이 착각하더만 얼마 안 와. 에? 여러분 일생 산 시간에 교당 몇 프로 올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이만큼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겁나게 크게 보여.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주일에 법회 한두 번 보는 거, 이 같은 건 진짜 적은 시간이더라, 사실은. 이것도 아까워서, 이것도 바쁘다고 못 챙기니 마음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이다. 그래서 수양연구가 주체다. 그리고 상시훈련은 수행의 훈련으로서 이 취사가 주체인데, 그 중에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당량시주의사항은 타력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타력 병진을 여기다 이제 내놓으셨는데, 자,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원불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주세 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막을 병진했다 또는 사은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상시응용주의사항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식용상 제일 중요한 게 일조다, 일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원불교 수행의 총체예요, 총체. 원불교 수행 전체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 전체의 동시 삼학 공부인 것이죠. 거기서 온전이 뭐냐? 온전. 온전은 우리가 보통은 온전이 안 돼. 착하냐, 밉냐, 또 선하냐, 이쁘냐, 내 건, 네 거,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이런 그 온갖 구분과 상과 관념에 살아.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 그 생각을 넘어선 자리, 초월한 자리, 유무를 초월한 자리, 그 자리를 비로소 거기서 나온 생각을 온전한 생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는 감정을 넘어선, 그리고 생각을 넘어선, 그리고 나라는 자의식을 넘어선, 더 나아가서는 업력에 가린, 업력에 끌린 것마저도 넘어선 참 자성자리에서 나온 그 생각, 그 참 마음, 그것이 온전이다. 범부들은 감정에 끌려 살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아니면 자의식,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나 하면서 살아. 에고에 살아. 그러가면 또 하나는 업력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온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넘어선 본래의 마음자리더라. 그래서 그 온전한 자리에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본래 없다, 본래. 저 교무님, 제가 본래 뭐 이런데야. 거짓말이죠. 본래는 뭐죠? 본래는 뭐 강연 못하고 뭐 본래 뭐 성격이 어쩌고, 다 아니죠. 본래는 뭐죠? 본래는 뭐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아주 공원정의 본래 우리의 성품을 이미 우리는 풍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즉 거기에 근간해서 깊은 생각, 밝은 생각, 제대로 된 일과 이치에 맞는 생각으로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는데, 그것을 주의하는 훈련이에요. 주의 훈련. 그래서 원불교 훈련은, 상시 훈련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훈련이에요. 주의 훈련. 반대로 말하면 한순간 방심해버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훈련해서 지금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감정 주의 챙기지 못했을 때, 한순간 한 생각 챙기지 못했을 때, 한순간 나라는 그 상을 챙기지 못했을 때, 한 생각 그 업력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그냥 멈추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해라. 참 미리 연마하면 얼마나 편안할까? 여유롭고. 근데 말이죠. 저는 아주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원불교 대종사님 정신에 정반하는 아주 못된 문화가 있어. 그게 번개 문화예요. 제일 대종사님 정신에 반하는 문화입니다. 중생들이 즐겨하는 문화. 번개 문화. 갑자기 번개같이 모여라. 어디로 와라. 뭐 하자. 이건 미리 준비하고 정반대된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 미리 준비를 그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획뿐만이 아니라 생사 문제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일까지도 미리 준비해라 이 말이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벽기 연습하기를 주의해라. 제가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비생산적인, 즉 죄업을 짓는 주색 잡기, 삿된 벗과 노는 거,
이런 것은 노는 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당한 여가와 정당한 휴식 이런 것은 생산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대종사님이 옥죄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법규를 대개 경전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경전은 먼저 우리의 경입니다. 우리의 경. 왜? 거기에는 경전이라는 것은 공부의 방향인데 그 방향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게 경전이야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놓은 걸 먼저 채를 잡아라. 그러면 다른 건 참고해도 된다. 근데 거기에 법규가 들어가 있다. 이 법규를 무시한 사람은 법규한테 당할 겁니다. 법규. 따라서 해보세요. 법규. 법규. 예. 법규는 어떻게 말하면 법률은입니다. 사은 중에 법률은이야. 법률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법률에 당할 겁니다. 그 예전에도 나와 있는 것이 다 기부. 우리 주의사항도 어떻게 보면 법규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의사항을 법으로 짜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법규죠. 그죠? 사종 의무가 법규 아니에요? 의무로서 법규야. 근데 왜 지 맘대로요? 에? 사종 의무가 부처될 권리인데 그걸 자기 얄팍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 중생심으로 계산 속으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참 기초가 공부가 안 돼서 그러지 않냐 싶은 거죠. 그래서 연습이라고 그랬다. 연습. 연습은 경전법규, 즉 타력을 내가 한번 나온 것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강의만 듣고 다니는 것, 이건 연습은 쬐끔이에요, 쬐끔. 이것도 연습은 진짜 연습은 뭐예요? 해보는 거지. 그러잖아요.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내가 해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용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켜. 그건 연습 아니죠, 그건. 머리만 큰 거지, 머리만. 그래서 이 법규 연습은 이 먼저 스승이 내놓은 경전, 스승이 내놓은 가르침, 이것을 잘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경전 법규를 마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하기 싫은 거죠. 제일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출가한 교무님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의두연마는 이제 교당량시 주의사항에도 있죠. 문답, 수평구조, 수직구조에서 문답, 감정, 수직구조의 감정, 즉 단장이나 지도인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일기를 써서도 감정, 의두를 내가 연마해서도 감정. 그래서 주의만 맴도는 타령만 입은 거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우뚝 깨달은 자로서 주인으로서 자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두연마예요. 그래야 마음대로 응용해낼 수 있다. 즉 원리를 깨친 사람은 천을 주면 옷을 만들고 음식 재료를 주면 음식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듯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계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의두연마를 해야지 원리를 알아서 응용해서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진짜 할 때를 이제 왔습니다. 읽으시죠.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 석반 후, 저녁밥 먹은 후에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해라 이 말이죠. 정신을 수양해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연불좌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대산종사께서는 이게 이제 수양이다. 이건 수양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려 공부다. 그랬죠? 정려 공부다. 정려 공부다. 정용, 이게 생각여자죠? 생각여자요. 고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수양인데, 대적광전이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적광전. 적광이라. 이 적광에 대가 있고 중이 있고 소가 있다는 거예요. 적광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 또는 진공 묘유. 공적 영지의 광명. 그 소리죠. 적적 성성. 성성 적적. 또는 여기다 조자를 쓰기도 해요. 조이적 적이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마음이 이게 이 정해요, 정해. 마음이 정과 해가 등지요. 이 고요한 가운데 그 안에 밝은 지혜가 함께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을 자기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본래자리 합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자리 합일한 것을 소적광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자리 대자리 소자리에 들어간 것을 적광이라, 중적광이라. 대적광은 뭐냐면 대소유무에 다 상견성을 해가지고 대소유무에 다 합일에 들어간 것을 이 대적광이라 그럽니다. 어디 절에 가도 저런 거 있죠? 대적광전 여기 써지지 않았어요? 절에 가면? 그죠? 그게 그 소리요. 대라는 말은 크다 적다를 넘어선 걸 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광이야. 고요한 가운데,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망념이 없다 그 소리예요. 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고요정자입니다. 요란함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환히 밝아. 뚜렷해. 성성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딱 항상 챙기자 그 말입니다. 동정간에 그 자리를 여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참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석으로는 낮에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조석으로는 이제 우리가 참 마음을 참 비워서 마음의 그 공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빈자리, 적광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 바로 연불이나 좌선이나 또는 심고나 기도나 주송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장자에 보면 허실생백이라. 허실생백이라. 빈 집에, 빈 방에 방을 딱 비워버리면 생백이라. 흰백자죠. 탁 빛이 거기에 딱 생하게 돼 있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수양을 해가지고 탁 비우고 그 본래 비워진 그 자리에 딱 합일에 들어가면 어느새 그냥 생백이라 촥. 본래 공적 영지이기 때문에, 본래 공적 영지이고 광적이기 때문에 공적과 광명이 이렇게 손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의 등지라 그러는 거예요. 정만 해도 안 되고 해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이런 소리를 왜 대종사님이 그냥 해놓으셨을까요? 그냥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수양해라 이러면 돼버릴 것을 놓으면 그냥 경전에다 그냥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이런 말을 왜 써놨어요? 예? 왜 써놨겠어요? 이런 말을. 이게 영육상전의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 뭐 일이 안 끝났고 또 몸이 안 좋고 돈도 없는데 뭔 수양이야? 예?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녁밥 먹고 살림에 대한 것들이 왜 없어? 아따, 그놈의 빨래는 그냥 날마다 빨아도 계속 있지. 날마다 먹으니까 설거지는 해야지. 반찬은 좀 어서 장은 봐야지. 에? 청소는 해야지. 아이고, 그냥 챙길 것이 한둘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마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 마쳐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일심으로 생활을 빛내라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것도 중요하다.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먼저 영육상전의 입장에서 그 생활이 정리가 돼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생활에 그냥 살림을 정리하라만이 아니라 그 살림을 정리할 때 일심으로 해라. 일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영육상전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의식주 구하고 쉽게 말해서 일하면 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와 사막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한다는 거지. 취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여러분들 여기서 저녁 시간이 저 활용이 잘 되세요? 새벽 시간을 잘 활용을 잘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게. 어? 둘 다 잘하는 사람 놔두고 둘 다 못한 사람도 놔두고 둘 중에 하나 굳이 골리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 그래도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냐 자기 전이냐 아니면 아침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이냐 어떤 것이 생산적으로 잘 쓰느냐 이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부터 할까 그래? 그래. 난 아침을 잘 쓴다. 저녁 시간에 내가 알짜로 잘 쓰고 있다. 안 든 사람 뭐예요 지금? 둘 다 못하는 거지. 둘 다 잘하는 건가? 대개 보면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저녁 시간을 갖다가 알짜로 쓰는가 어쩐가는 몰라도 주로 이제 음주 가무 또 뭐 여러 가지 뭐 폰으로 쇼핑을 한다든가 온갖 또 게임을 하신다든가 이런 걸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수행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다? 첫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삶의 방향인 서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법으로 그 서원을 이루고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신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것의 근간에서 일상수행요법이 있고 훈련법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무슨 시간이냐? 사실은 뭔 시간이요? 서원을 내가 챙기는 시간인 거예요. 서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고 서원을 내가 더 서원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냐 아니면 서원하고 멀어져 버리는 시간이냐. 그래서 서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안 세운 사람, 서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죠? 서운하고 반비례한 게 뭐라고? 정반대척에 놓인 것이 이 탐욕이다, 탐욕. 과욕. 그것이 많은 사람은 서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자기 하나 위하려는 마음, 자기 가족 위하려는 마음, 응? 재생명리, 식수, 이 오욕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뭘 일기를 쓰고 뭘 수양을 하고, 이거 참말로 그냥 사치지, 그게. 에? 서원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녁에 뭐 요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을 한 사람이 우스울 거예요. 그러나 서원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저녁에 음주 과모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참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늦게 자고 아침에는 허둥대면서 택시나 타고 있고 아니면 정신없어가지고 뭐 빼놓고 다니고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우리가 서원을 가진 삶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을 보니까 비교를 좀 해봤어요. 보통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내가 쓰고 있더라고. 나는 이 정도 내가 두세 시간 했던,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시작하더만, 뭘? 저는 5시부터 일정이 시작되잖아요. 어? 여러분 몇 시부터 다 시작이에요? 예? 갈수록 막 24시가 생겨서 그런가? 사람들이 안 자서 24시가 생겼는가? 24시가 생겨서 안 자는가? 알 수는 없는데 뭐장 1시가 2시가 돼도 잠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 저녁이나 새벽에 어떻게 이 여가 선여행을 할 것이냐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잘 시간도 없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멍청한 놈이다 그래. 멍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병이 오게 돼 있죠. 결국은 병이 와요. 왜냐하면 잠에 장사 없어요. 특별한 체질 아니고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야 할 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비대해져요. 살이 쪄요. 잠이 부족하면. 당분을 땡기게 되고 과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몸이 피곤하니까 계속 더 건강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저녁이 아침을 결정한다. 저는 계문에 넣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녁 시간을. 정말이에요. 뭐 보면은 아침에 늦잠 잤어요. 아니면 아침에 뭐 지각했어요. 아침에 뭐 피곤해가지고 선을 못했어요. 뭐 1분 선했어요. 5분 선했어요. 뭐 헌배를 뭐 40배, 100배 자니까 4배 했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분명히 저녁에 늦게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뭔 항우장사라고 늦게 잤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 젊을 때는 좀 하겠지. 그러나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 시간에 자는 것이다. 제 시간에.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저녁 시간이 아침을 결정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무님들이 많이 아파요. 제가 간사 때 일기를 원강에다 글을 쓰려다 말았어요. 왜 그랬냐? 그 아픈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 하나만 말하자면 아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저녁에 일찍 못 주무시더라. 저녁에. 그런 사람은 아침에 몸이 아프게 돼 있고 아침에 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극락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요, 때우는 시간이요, 피하고 싶은 시간이요, 조는 시간이요, 힘든 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양에 대한 서원이 있는 사람도 저녁에 그래도 아침을 생각해서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